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이번 내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 형님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. 현재 MSTR 주가 추이는 141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이제 평균 150달러 미치다 보니까 이제 MNAV 추이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저렴한 구간대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.16 정도가 애프터 나와주고 있는 마켓이 종료됐습니다. 1.16 정도에서 이제 1.09로 바뀌었는데요. 아마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순 레버리지 비율 추이와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업 가치 추이가 비트코인 대비 이제 가치가 좀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, 그리고 평균 단가 추이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우려해야 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다음 실적 부분에 따른 타격도 꽤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도 이제 855개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충 한 4%만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셀러 형님의 평단가가 나와 주게 되는데요.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제 패닉셀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공매도가 또 붙으면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는 추이가 나오겠죠. 여기에 공매도의 흐름은 어디에 있냐? 이제 MSTR에 따른 공매도는 아니고요. 이제 비트코인의 자체 CME 선물 부분에 따른 이제 추이와 그 다음에 CX 거래소에 나오는 공매도 추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제 평단가가 생각보다 이제 좀 가까워졌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구간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76K가 이제 도달을 최대한 이제 하지 않는 형태로 좀 흘러가야 되는데,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죠. 예, 지금 77,000 정도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매입을 하긴 할 건데, 이게 매입에 따른 이제 속도가 조금은 더딜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총알을 앞부분에 너무 많이 샀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단점이 뭐냐면요. 이제 아크 인베스트와 스트래티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크는 적절하게 이제 마켓 메이커가 살 때 사고 팔 때 팔아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매매 패턴을 딱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데, 셀러 형님은 그런 형태는 없이 그냥 돈이 되면 계속 매입을 합니다. 근데 재무적인 측면으로만 관리를 할 뿐이지 매매를 전략적으로 트레이딩을 거쳐서 매매를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평단가에 거의 이제 붙어가고 있는 이 실정이다 보니까, 그 패닉셀이 만약에 나와가지고 급락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그게 아마 마지막 하락 부분의 강력한 매수 신호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톱니에 따른 평가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. 폴리마켓에서 이제 톱니가 1월 30일 날 해외로 도피 가능하다라는 확률이 81%로 급증이 나왔고요. 그리고 비트마인이 현물이지만 여기서 대충 한 10조 원 정도 이제 손해를 좀 보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렛은 이미 청산을 당했고요. 트렌드 리서치 청산가도 이제 1800 정도에서 이제 걸쳐져 있다,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대부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다 그럴듯하게 자기만의 전략과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부딪혀 보았는데, 이제 현실은 좀 다른 결과값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. 이더리움도 이제 수천억 벌었던 고래도 이번에 전량
천상 끝에 잔고 7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. 잘 친다라는 고래도 이번에 하락 부분에 올 다이를 맞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부분 이제 그런 거죠. 손바퀴 현상이 이제 ETF나 그 다음에 DATA들이 대부분 물량을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잘 버텨줄 것이다라는 이제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, 그걸로 그거의 화답은 오히려 이제 손실로 이제 답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이제 손실률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100%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이제 잔여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이제 또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어느 시점에서 남은 잔금을 이제 투입을 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들 원래 현실은 다 대부분 결과론적으로만 이제 보시는 연습만 좀 많이 되어서 그렇죠. 실질적으로 그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요, 엄청난 노력과 그 다음에 엄청난 운도 좀 필요하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남이 볼 때 이제 남이 만들어 놨던 그 결과값의 고점과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시작점과 좀 비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남이 해 놨던 걸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남이 해 놨던 그 결과물이 너무 어, 뭐 잘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약간의 질투와 시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,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따른 연습을 피나게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손실을 나더라도 이제 이 윗분들도 뭐 바보겠습니까? 이 위에 계셨던 분들도 바보겠냐라고 저는 대묻고 싶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못 버텼던 이유는 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금액이 커질수록 그만큼 관리하기가 또 힘들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번 셧다운 부분으로 고용지표 발표 일정이 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전히 국내 증시 자금 추이는 역대급을 좀 찍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커뮤니티에서는요, 이제 비트마인하고 이제 여기서도 스트래티지 2배를 쳤던 분들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스트래티지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. 그리고 비트마인도 DAT 기업의 레버리지가 2배짜리가 아니고요. 엄밀히 따지면 얘네들은 실질적으로는 4배 이상에 있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2배는 뭐냐? BITU나 뭐 이더U, 뭐 이더T, 뭐 이런 애들이 있죠.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냥 본주 자체가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엄청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엄청난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분도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봤어요. 그렇잖아요. 그리고 이제 티렉스 스트래티지 타켓 2배 ETF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본인의 선택에 따른 그 클릭의 한 방이 나의 쾌락적인 클릭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이 클릭에 따른 책임과 무게가 나중에 후폭풍이 거세게 올 수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 여전히 이 가격에도 충분히 저렴하냐라고 매번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. 여전히 이제 뭐 깨지든 안 깨지든 간에 자기만의 계획과 그 다음에 준비했던 그런 과정으로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초장기 투자자는 여전히 이 자산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근본으로 영선이율을 두고 그렇게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오히려 초장기 투자는 계속 적립식으로 가시면 됩니다. 시즌용으로 이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못해도 이제 가격 프라이스 대비 원하는 기간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. 왜 기간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냐면요. 어차피 그 가격이 도달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슨 회의에 들어가든가 미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장 바쁜 그 나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 프라이스 가격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. 그게
어느 정도로 잘 맞춰 주어야 되냐면 이 가격의 오차 범주가 거의 없어야 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근소차의 뭐 100원 단위나 뭐 이 정도 차이가 뭐 1000원 단위나 뭐 이 정도 차이가 만약에 나서 체결이 안 되면 자기만 또 기회가 박탈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면밀히 따지면 가격이 너무 매몰돼서 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적당히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내 예상치보다 더 그 근소치만큼은 내려가긴 했지만 그게 체결이 안 되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기간에 그냥 차라리 매수 형태에 동참을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제 기간적인 추이로 보게 되면 아마 뭐 4월 달이나 뭐 이런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2월 달부터 첫 스타트가 이미 내려 꽂아 버렸기 때문에 2월 달에 따른 기대감은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 MACD 구간 쪽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분석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게 이제 좀 회복세를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해도 이제 2월 중순 정도가 되어야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2월 중에서 이게 지금 2월 중에서만 최저점이 만들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좀 더 하락이 더 많이 나올 것인지 그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MACD 부분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될 거라고 하면 이렇게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나와야 좀 안정화되는 추이가 있는데 아직 크로스 되는 시점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그냥 현실에서 현금을 어디에서 조달을 할 거고 DAT 기업하고 거의 유사하게 행동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야 그 다음에 있는 준비가 되고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분은 이런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누구는 이제 주식 물린 거 코인에서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었죠. 주식에 잔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고 코인만 하셨던 분들은 더 많은 손해를 지금 입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게 끝이냐?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 셀러 형님은 뭐 조롱도 많이 당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어떻습니까? 크립토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이 깊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이런 공포적인 부분에서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청산만 당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요. 결국에 살아남았던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거는 100%로 모든 시드를 쓰는 게 아니고 모든 건 안정성도 추가하면서 공격적인 패턴을 동시에 가져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 항상 현금을 쓸 때도 5대 5 정도, 5는 꼭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로 불장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비율을 좀 더 써주는 게 맞겠죠. 네, 그렇게 좀 보시는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낭패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시점 추이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 현재 최고점 구간 127에서 지금 40.82 정도, 그러니까 41% 정도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올라가서 또 환호의 지른 시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또 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지금은 인내하는 사람이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